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30대 남자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모르는데 제가 3살 때 2번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참 서러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싸움이라도 나면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고, 학교에서 가족과 관련된 숙제가 있을 때면 전 아버지에 대한 그 무엇도 떠올릴 수가 없어. 글을 쓸 수도 그림을 그려낼 수도 없어.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 스스로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땐 어렸고 남들과 다른 환경과 가족 구성이, 나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스스로를 가두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었습니다. 2년 전 3년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프로포즈를 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홀어머니의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저를 보지도 않고 반대를 했더랬죠. 홀어머니이면 아들에게 집착이 강할 것이다. 남편 없이 아들을 혼자 키웠기에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 것이다. 나중에 합가를 요구할 것이다. 라며 많은 걱정을 하시더랍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기왕이면 내 딸이 양친이 다 계신 집으로 시집을 갔으면 조금 더 넉넉한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테니까요. 여자친구는 자신의 부모님이 그러한 걱정들을 하시니 인사를 갔을 때 자신의 부모님에게 절대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기 싫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럴 분도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가 홀어머니라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구걸하듯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치기 어리게 자존심을 부렸는지도 모릅니다. 제 심장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평생을 절 키워내기 위해 고생한 어머니를 그런 취급을 받기까지 하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오빠, 이제 와서 본심을 드러내는 거야? 본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앞에서 차마 거짓말을 못하겠으니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냐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갑자기 헤어지자는 건데? 너도 우리 엄마 몇 번 봐서 알겠지만 우리 엄마 너희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분 절대 아니야. 알아. 아니까 내가 잘 얘기해달라는 거잖아. 아니, 그건 네가 너희 부모님을 이해시켰어야 한다고 봐. 만나보기도 전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너희 부모님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오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그런 걱정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런 걱정 하실 수 있어. 그런 걱정을 어느 정도 네가 안심시켜 드리고 나서 내가 뵌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너와 결혼을 하기 위해 구구절절 너희 부모님에게 우리 엄마를 설명하고 이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게 난 아니라고 봐. 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오빠, 솔직히 말해. 어머니가 오빠한테 집착 많이 해? 아니면 합가할 잔머리 쓰고 있었어? 넌 아직도 날 그렇게 모르냐? 네가 말한 것 중 그 어느 것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엄마도 합가는 생각도 안 하시는 분이고 우리만 잘 살려고 했어. 야, 됐다. 다 됐어. 여기까지만 하자. 너야말로 본심이 나오네.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의 관계를 그날 끝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부재가 제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정적일 때가 있기도 했었네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 사람. 궁금했지만 궁금해서도 안 되었고 어머니가 상처를 받을까 한 번도 입 밖에 꺼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일을 하였습니다. 외할머니가 계셨지만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형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참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 흔한 아버지 사진조차 없었고 두 분의 결혼 사진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있긴 했던 걸까? 내 성이 어머니랑 다른 걸 보니 아버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집에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절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저희는 늘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마트에서도 일을 하고 부업도 하시고 조무사 자격증을 따셔서 동네 병원에서 조무사 일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절 위해 매일을 쉼 없이 사셨지만 언제나 제게 환하게 웃어주시고 매일 아침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반찬으로 도시락을 싸주셨기에 친한 친구들 말고는 저희 집이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일가 친척 하나 없었고 오롯이 엄마 둘이서만 살아왔습니다. 명절이라고 해도 갈 수 있는 할머니 댁도 친척 집도 없었고 그러니 친척들에게 세뱃돈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명절은 그저 저와 엄마에겐 조금 긴 휴일과 같은 날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35년,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더라고요. 두 분이 이혼을 하셨으니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 살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날들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언제나처럼 어머니께서 끓여준 맛있는 김치찌개를 위로 삼아 힘든 하루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께서 유독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저를 한번 보고 밥을 한술 뜨고 다시 한번 저를 한번 슬쩍 보고 밥을 뜨고 하길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참을 뜸을 들이던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라고 하십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도 없었을 뿐더러 대뜸 평생을 만나본 적도 없는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던 아버지를 만나겠냐고 하더니 어머니는 조심스레 제게 아버지에 대해 말을 해 주시더군요. 너의 친가에서 나와 아버지의 결혼을 극렬히 반대하셨었어. 너의 친할아버지는 유능한 의사였고 집안은 유복했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어머니밖에 안 계시는 가난한 집이었잖아. 그렇다 보니 너희 친가에서 정말 심하게 반대를 했었어. 하지만 그때 우린 너무 사랑을 했기에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지. 그리고 너를 낳은 거야. 그땐 우리도 너무 어렸지.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땐 너희 친가에서 우리 둘을, 우리 가족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를 안고 찾아간 본가에서 우릴 문전박대하더구나. 너와 나는 그 집에서 유령, 투명 인간이었어. 네가 당신들의 씨이지만 내가 낳았다는 이유로 너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셋만 있으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단다. 그런데 한 번씩 너희 할머니께서 오셔서는 당장에 헤어지라며 난장을 피우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고 어린 네가 있음에도 윽박지르고 물건을 다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하시는데 널 지키기 위해서라도 헤어져야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었어. 너희 아버지는 싫다고 했지만 헤어져 주지 않으면 너랑 같이 죽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거야. 그간 네가 내 선택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산 것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 미안해. 다 엄마 때문이야.
미안하다. 정말 다 미안해. 어머니는 그렇게 절 안고 우시며 고해성사하듯 지난 세월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간 알 수 없는 울분들이 한순간에 모두 씻겨 내려간 듯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는 그간 어머니와 저를 너무나 그리워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더군요. 30년간 단 한 번도 소식도 없이 지내시더니 왜 이제야 와서 연락을 해왔는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고민을 하게 일주일 정도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그래 한번 만나보자. 나랑 닮았는지 왜 이제 와서 나타나려는 건지나 물어보자 싶더군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주 주말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는 부자간에 단둘이 30년 세월을 뛰어넘어 보라며 잠시 밖에 나가 계셨기에 익숙한 집에서 어색한 공기 속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떨구며 참 멋있게 컸네. 참 잘 자랐어.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라고 하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내 앞에서 저렇게나 자신이 없을 거면서 왜 나타났을까 싶더군요. 그저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당신의 마음에 짐을 덜고 싶어서 이제와 사과를 하는 거라면 더 이상 아버지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냅니다. 작은 앨범이더군요. 아버지는 엄마와 이혼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저와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다며 당신의 부모님의 등살에 처자식도 못 지킨 사람이었기에 그간은 감히 저희 앞에 나타날 수는 없었지만 항상 매일을 저희만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제가 외롭고 힘들게 살았다는 거 다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저희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시더군요. 아버지와 마주하고 있을수록 대체 왜 나를 만나자고 했을까 하는 물음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없었을 때가 더 나았던 것 같더군요. 아버지와 만난다고 했던 걸 후회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 앨범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앨범 속엔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리 세 가족의 가족 사진. 아버지가 어린 날 목욕시키는 모습, 어린이 대공원에 손잡고 가는 사진 등등. 제가 모르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 나, 그리고 어머니가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앨범을 넘길수록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4살, 5살, 초등학생 때의 모습까지 모두 있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져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딱 봐도 멀리서 찍어 흐릿하고 흔들리는 사진 속의 아이는 저였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엄마의 손을 잡고 첫 등교하는 모습. 중학교 졸업하던 날 꽃을 들고 무표정으로 서 있는 사진 등. 그때 뇌리를 스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중학교 졸업식 날 어머니가 일 때문에 오지 못하셨었습니다. 휴가를 내고 오려고 하셨는데 어머니의 동료가 사고로 출근을 못하는 바람에 엄마가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는 혼자 중학교 졸업식을 해야만 했죠. 그날 속상한 마음에 외톨이 같은 이 상황이 싫어 운동장에 서성이는데 어떤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꽃다발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주려고 가져왔는데 그놈이 어딜 갔는지 졸업식에 안 왔네. 학생 이거 받아. 제가 괜찮다고 했지만 한사코
제품에 꽃다발을 안겨주고는 그 꽃 버리지 마 학생 이러고 사라지셨던 그분. 이제와 보니 그분이 아버지인 것 같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띵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그 아저씨였냐고 하니 그저 고개만 끄덕이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가슴 깊이 응어려져 있던 묵직한 울분이 터져나와 울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식에 부모 없이 홀로 있는 저를 보고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꽃을 정리하던 사람에게 급하게 꽃다발을 하나 사와서 제게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35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니 더 빨리 저를 찾아오지 않은 게 너무 후회가 되어 이제라도 절 보려고 만나러 오셨다고 하더군요.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니 그마저도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날 때도 이기적이었던 아버지였는데 다시 만날 날에도 아버지는 당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있는 한에서 처음 만난 아버지인데 만나자마자 아버지와 헤어질 날이 다가옴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내게 또 이런 상처를 주나 싶어 밉기까지 하더군요. 아버지는 그런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당당해져서 제 앞에 나타나려다 보니 이만큼의 세월이 흘렀다고, 아직 50대이기에 당신에게 주어진 삶이 적어도 30년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생의 끝자락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 모자란 아버지인데 평생을 상처만 주고 이렇게 이기적이까지 해서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께서 제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남겨주는 것뿐이라고 하시며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어머니와 저를 위해 절대로 당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평생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에 아버지의 그 말씀에 혹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을 얼굴도 모르고 살던 아버지가 병들어 죽어간다는데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아버지의 재산이 내 몫이 맞을까 싶어 괜찮다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 사회에 환원을 하던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단호한 모습으로 다른 누구 몫도 아니고 너와 너희 엄마의 몫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2번 정도 더 만났었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면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고 코로나로 면회가 어렵다 보니 아버지를 더는 만나지는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산 상속에 대해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자 저희 집에는 불청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고모라는 사람과 고모의 아들이라는 사촌형이라는 사람, 그리고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 그들은 제게 상속을 포기하라면서 회유도 하고 겁박도 하더라고요.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에게 우리 형 죽을 거 알고 찾아낸 거요? 아이 그래서 30여 년 만에 아들도 만나게 해준 거고 재산 보고 좋은 말 할 때 얼른 상속 포기부터 하세요. 아니 뭐 그래도 핏줄이니 제가 조카에게는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 그들은 생면부지 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제가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올까봐 집에 CCTV도 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서 변호사를 통해서 부탁을 해놓은 게 있다면서 변호사가 찾아와서 재산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도움을 주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 가족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에게 간곡히 부탁하셨다더군요. 그때는 저희를 지키지 못하셨지만 지금은 지켜주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들은 저희 직장에도 찾아오고 문자도 보내는 통에 좀 힘든 시간이었었지만 그럴 때마다 모든 상황들을 녹화와 녹음을 하며 증거를 남겨놓는 등 변호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고 그것들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도 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재산은 제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었고 아버지의 유품도 변호사를 통해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분들은 그 뒤로도 저와 어머니의 직장까지 찾아오길 반복했고 그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그러더군요. 남으로 살아온 세월이 30년이 넘는데 뻔뻔하게 그 돈을 받느냐면서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럴수록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와 아버지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회사는 그만 다니시라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에서 조금만 사용하여 그들이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도 가고 일도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계획을 다 세우지 못해 통장에 넣어둔 상태이지만 이사하며 조금 쓰게 된 돈은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워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엄마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도시에 마당에 있는 전원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평생을 작은 빌라에서 살아오던 저희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이사를 마치고 마당에 앉아 어머니와 커피를 마시는데 문득 이제라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간 아버지를 떠올리면 원망스럽기만 했는데 이제와 되돌아보니 아버지의 삶도 참 외롭고 힘드셨겠더라고요. 그날 어머니와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간단히 제사를 지내드리자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기일이 다가옵니다. 벌써부터 괜시리 마음이 좀 이상한데 아버지 살아생전 우리가 부자의 정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제 마음속 위안이 되는 존재로 마주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